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한테 그 공지를 했다시피 Q&A를 하는 영상이고 어제로 공지가 마감이 딱 돼서 바로 영상을 찍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번 싹 읊었고 현성이도 같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같은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제가 군대 관련 이야기와 오르빅 관련 이야기는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이유는 일단 저는 군대라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면 다 갔다 오는 거고, 심지어 저는 늦게 갔는데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랄. 야, 지랄은 아무튼 그래서 안 하고, 그리고 오르빅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는 이유는 키무이 채널이기 때문에 오르빅 친구들 언급은 최대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르빅 관련된 거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오르빅 팬클럽 컨텐츠에서 언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김희촌으로서 키무이로서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이요. 네. 그래서 추렸어요. 그래서 혹여나 뭐 본인의 질문이 이게 내가 한 질문이 맞나?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복되는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이라서 그 질문이 곧이 곧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자. MBTI 알려주세요. 네, 제 MBTI는 ISTP입니다. 좋아하는 향은 뭐예요? 저는 그 머스크 계열 좋아해요. 그거 일론 머스크란다. 저기 화이트 머스크. 아, 근데 이거 뭐 문제 될 건 아니잖아. 좋아하는 과일이 뭔가요? 좋아하는 과일은 자두랑 복숭아 좋아합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거. 한국어로는 원, 일본어로는 엔, 영어로는 달러. 주식은 안 해요, 코인이랑? 요즘 빠진 것? 주식 코인이요. 뻥이야,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주종. 아니라고! 아, 이 대답 아니었어. 아, 참. 요즘 꽂혀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건강 관련 지식. 주종, 주량, 음주가 아닐 시 어떤 음료를 선호하는지. 주종, 소맥. 주량은 몰라요. 일단 제가 술을 마신 거 자체가 20대, 27살부터 제대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1년에 한 번? 경조사 때 어른들 앞에서 한두 잔? 그렇게 받았고, 27살 때 헤일로가 다 끝났을 때 뭔가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뭔가 피해가 갈까봐 놀지도 않았고, 그런 자리가 뭐 사고가 날까봐 혹여나 내가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나고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마셔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아서 별로 안 마셨었는데, 제가 이거 회사 일 하게 되면서 이제 스태프분들 만나면서 그제서야 이제 마시게 되면서 이제 제가 잘 마신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안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콜라는 뭐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의 좋아하는 점, 뭐 신체 부위나 성격 같은 거. 참고로 질문자는 눈이 좋대. 본인의 눈이? 네 눈. 감사합니다. 저는 제 성격 중에 장점이다 단점인데 빨리 잊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 뒤끝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게. 근데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니까 문제긴 한데, 뭐 뭔가 큰일이 있어도 금방 읽고 그냥 털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괜찮지 않나 싶은 점입니다. 여자 스타일, 뭐 연애 이야기 같은 거? 여자 스타일을 꽤 옛날부터 물어봐서 난 항상 착실하게 대답을 했거든? 전 이쁜 여자 좋아해요. 얼굴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연애 스타일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언제 하고 싶어? 갑자기 왜 반말? 결혼은 원래 제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이 좀 유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안 해라는 거라기보다는 안 할 생각인데, 또 혹여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지도 모르겠다
깻잎 논쟁, 새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깻잎은 내가 뭔지 알거든? 근데 새우는 뭔지 몰라. 깻잎을 떼주는 거잖아. 응. 새우를 까줄 수 있는지. 근데 굳이 그걸 뭐 굳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방금 대답했어. 굳이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건 거지. 나는 정확한 예시가 그건 거야? 내 애인이 내 깻잎을 떼주면은 내가 좋냐 싫냐야? 잘못 알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인이 내 딴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좋냐 싫냐는 거잖아, 포인트는. 근데 그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애인이 그 딴 사람한테 넘어갈 정도로 제가 매력이 없진 않아요. 제 애인한테. 네, 다음 질문. 일드 보세요? 1도 안 봅니다. 유튜브 뭐 보세요? 저는 무서운 거 보고 이봉조봉. 그리고 이봉조봉. 이봉조봉 보고요. 그리고 가끔 민혁이 형 것도 봐요. 구독자 이름, 키무이 팬 이름 정해주세요. 우선 여쭤보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제 생각은 저는 옛날부터 든 생각이거든요. 뭐 헤일로 때도 그랬고 오르빗도 그렇고 팬 이름이 왜 필요한가 싶어. 굳이? 라는 생각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굳이 왜 필요하냐. 팬이라고 있잖아. 그리고 팬 각자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이러면 되는데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민식이에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민식이 여러분들 이럴 수. 근데 그게 기쁠 수 있겠구나. 그치? 그 키무이 팬 저거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정할 건 아닐 것 같고 한번 이것도 공모를 해보자. 그러면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 팬들을 직접 만난다고? 팬들 글쎄요. 네, 다음. 잠깐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글쎄 생각을 안 해봤네. 깊게. 네,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셋이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뭐 추억이 뭐가 있었는지. 셋이 무슨 사이냐고? 일단 셋은 막역한 사이입니다. 추억이라 하면 뭐 많죠. 15년인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저놈들 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에 200원짜리인데 추억이면 이거지. 넘어가자. 제가 샀습니다. 마침 다음 질문이 반지의 의미네. 딱히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의미를 굳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질 못했었어요. 사실 겉돌았고, 제가 그래서 관심 받는 걸 싫어한 게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가면은 제 연예인이래, 제 아역 배우래, 제 연습생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저한테 되게 싫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쭉 반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제 그거는 나대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학교에 좀 이렇게 기여를 해야지 제가 사교시하고 조퇴하고 막 이렇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다가 신현성이 시작이었지. 현성이가 갑자기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 얘기로 조금 돌아가면은 이제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겉돌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같은 연습생 친구들, 형들, 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친해지면 다 잘려서 사라지더라고요. 내 모든 걸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데 마음을 줬는데 사라졌어. 그때부터 벽을 쌓고 막, 그래서 또 딴 얘기로 되지만 전 그래서 헤일로 멤버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크거든요. 마음을 연 게 굉장히 거의 팀 막바지 때 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중학생 때 이제 같이 놀았던 지금 현성이, 성호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진짜 학교 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느낄 만큼 재밌게 놀았었어요.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놀면서 이제 산 반지거든요. 딱히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게 반지가 유행한 게 아니라 팔찌가 유행했었어. 팔찌가 이렇게 X자로 꼬는 게 막 유행해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한창 남들과 같은 길은 걷지 않아 이래갖고 반지를 산 거였어요. 그래서 의미는 딱히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추억했죠. 그냥 연습생 빡셀 때는 그냥 그때 좋았는데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최근 희노애락. 기뻤던 거는 아무래도 기뻤던 거 그래. 적금 깼어요. 그리고 화났던 건 새도 없이 많아. 이따 얘기하죠. 화났던 얘기는.
깬 게 얼마 안 돼요. 애는 그 금액이 바로 그냥 이제 사라졌다. 락. 악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멀리서 웃는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니까. 멋지네. 고맙다. 인생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저는 17살 때 굉장히 크게 아팠었는데 제가 막 기념일을 안 챙기고 이런 가치관이 생긴 게 그때거든요. 크게 아팠을 때 제가 폐가 굉장히 아팠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친구가 춤을 추는 친구인데 혹시 춤을 못 추냐 그럼 앞으로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비웃으시면서 얘 지금 걷다가 언제 쓰러져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다 무슨 춤이냐라고 하셨을 때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특별한 날이 어딨냐, 모두 같이 특별한 날이지, 특별하게 살아가자가 된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던 것 같네요. 생일 안 챙긴다, 기념일 안 챙긴다, 난 다 똑같은 날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이 확실히 잡힌 건 크게 아팠을 때, 17살 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싶나요? 살아있고 싶어요. 갈 수 있다면 과거, 미래? 과거요. 20대 김희천과 30대 김혜천의 다른 점, 30대가 되면 되고 싶은 것. 일단 건강 상태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고 진짜 역대급으로 아프고 한 그 17살 때부터 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아프기 시작한 것 같고 30대 때 되고 싶은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 건강한 사람. 저녁 후에 하고 싶은 것, 일 말고. 쉬고 싶어요. 저는 쉬고 싶어요. 힘들 때 상담하는 사람은 있나요? 저는 일단 제 힘든 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한테 기대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 힘든 걸 얘기한다고 해결될 일도 없고 굳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결국엔 제가 판단해서 행동할 건데 굳이 제가 힘든 점을 얘기한다면은 정신과 선생님? 숙소 생활과 자취의 장단점. 숙소의 장점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27까지 숙소 생활했어. 19살 때부터. 아니지, 내가 연습생 때로 치면은 16살 때부터 한 거니까 장점이 전혀 없어요. 자취의 장점은? 자취의 장점은 엄청나지. 자취의 장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아, 그게 있었다. 숙소 생활의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헤일로 때도 그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그때도 공항에 와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울증도 오고 멤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는 항상 그 재밌는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올라갈 수 없는 수위가 높은 영상들.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있는데 싱크대에서 찬물 받아서 뿌린다거나. 근데 그런 걸 할 때 화를 내면 안 됐어요. 그런 약간 암묵적인 그런 재밌는 영상을 담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웃자. 근데 형을 때리면서 네가 기쁘다면은 그런 영상을 찍자. 말이 더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영상 찍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다. 왜 형들하고 잠깐 재밌게 놀았다. 진짜 그냥 사실은 일로 만났는데 일이 아니라 진짜 거의 그래서 문제였지, 일로는. 그리고 혼자 사는 거는 뭐 저는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외로움을 잘 탄다고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 사람을 챙긴다고 챙기는 게 그 사람은 아 얘가 외로워서 나한테 이러는구나 라고 느끼더라고. 근데 뭐 내가 거기다 대고 아닌데?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두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네. 헤일로 멤버들과의 교류. 교류는 계속 쭉 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특히 재용이 형 같은 경우는 거의 맨날 봐요. 입대 전에 이제 오리비 타면서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넘어가지 못할 때 재용이 형은 맨날 같이 있었고 군대 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성호 형도 얼마 전에 다 같이 봤고 난 아파서 못 갔지만. 헤일로의 최애 노래랑 오르빗의 최애 노래. 와우. 헤일로 최애는 뭐가 있을까? 헤일로 은근히 노래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일본 노래로 하는 게 편하시겠지? 그러면 Save or Save As라는 곡이 있습니다. 일본 발매곡인데 그걸로 할게요. 그리고 한국 노래도 하나 알려줘. 한국 노래는 뭐가 있냐? 체온이 뜨거워. 네, 체온이 뜨거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빗 노래는 못 고르겠는데 오르빗은 특히 더 난 쉐이디가 좋더라. 그래, 쉐이디. 샤워 스노우도 좋아요?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이제 연습생 때 회사에서 시켰어요. 일 외적으로 일본에 가면 가고 싶은 것 하고 하고 싶은 것. 삿포로, 온천. 오빠, 네? 뭐라고? 저 다음 달에 일본으로 교환학생 가요. 일본에서 꼭 먹었으면 좋겠다거나 뭐 좋았던 장소 등이 있을까요? 오빠, 하지 마, 이씨. 가 느꼈던 문화 차이나 주의했으면 하는 점도 궁금해요. 교환학생으로 가신다는 거지? 네, 오빠. 아이씨. 뭐 먹어봤던 거 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원래 돈까스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그 돈까츠 와코라고 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걸 시켜 드셔도 되는데 소스를 그 세트로 해서 미소타레 소스랑 그 다이콩을 추가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제 추천이고요. 돈까스 와코입니다. 와코 브랜드. 무즙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이콩이야. 아, 진짜? 약간 눈꽃 같은 거 얹어서 먹는 거예요. 소스에다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옛날에 현성이랑 성호가 놀러 온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 제가 그 푸드 준비하는 기간에. 그래서 셋이서 잠깐 얘네한테도 이제 야 진짜 먹어봐 하고 한 적이 있어서 네, 현성이도 아는 맛이고 성호도 아는 맛이고 헤일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또 뭐였지 질문이? 문화 차이 같은 게 있는지. 문화 차이는 딱히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게 어느 나라를 가도 결국에 다 언어만 다르다 뿐이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탄 자국이 생겼다는데 뭐 그런 소문이 있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제 입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몸은 좋아졌나요? 보여줄 거죠? 기대할게요. 역시 그거죠. 복근 보여주세요. 성희롱 아니냐고. 짧은 머리는 어땠나요? 샤워해 주세요. 더러워 보이나? 아니 짧은 머리는 어땠나요? 짧은 머리 좋아요. 빨리 말라서 편해요. 전 원래 짧은 머리를 좋아해요. DP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빠따 쳐야죠. 요즘 것들은 안 돼. 우리 땐 진짜 빠따 맞았어. 신나게 치고 이제 사우나 데리고 와서 야 형이 니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인마.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그니까 해체되지. 응? 어? 뭐라고? 그니까 해체되지. 건강한가요? 솔직히 안 건강해요. 제가 작년에 입대하기 전에 키무이를 하는 이유가 공항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보다 공황이 더 심해졌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공황이 오면서 건강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장기 쪽이 지금 다 안 좋아서 제가 17살 때는 그냥 폐 이렇게 한 부위가 아팠다면은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고 아프고 몸적으로도 여기저기 지금 염증이 다 생겨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혹시나 보시면은 젊을 때 관리하세요. 군 복무 중 심경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지. 왜냐면은 원래 헤일로 때부터 제 모니터링을 전혀 해오지 않았어요. 만족도 못했고 제 자신이 너무 못한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안 보다가 그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한 결과 자기 자신을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다가 마침 밤에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알고리즘에 오르빗이 떠서 오르빗 영상을 보다 보니까 헤일로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팬분들이 찍어주신 영상 그리고 뭐 무대, 방송 같은 거를 싹 다 봤는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못하지 않았구나, 내가 못나지 않았구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왜 그렇게 내 자신을 부끄러워했을까. 사실 헤일로가 그렇게 잘 나간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되게 이상한 행사 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내비에도 안 나오는 행사들을 막 많이 갔는데 이제 저희 기 안 죽이겠다고 팬분들이 그런 데까지 다 찾아오셔가지고 찍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한 게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영상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언젠지 내가 한 선 무대니까
근데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팬들을 위해서 일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가장이라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왔던 거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다가 멤버를 위해서 했는데, 처음으로 이게 팬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입 벌리는 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 신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더라고. 고마운 분들이지. 진짜로. 병역 중에 일본어 공부는 하셨나요? 일단 제가 군대에서도 계속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외국어 공부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싸움. 저는 진짜 뒤지게 싸웠습니다.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사장님한테 그래, 이거를 일본어로 흥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엄청 늘죠. 왜냐면은 싸울 때는 말을 똑바로 하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하려 그러거든. 저는 싸웠습니다. 근데 일부러 싸운 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사장님도 그리고 저도 나한테 사실 엄마 같은 분이죠. 진짜로,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 귀인이거든, 내 인생에. 나한테 말하지 말고 사장님한테 영상 편지 하라고. 여기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가 잘 벌어다 드릴게요. 네. 아이스테로 한번 해줘.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신권면허의 연속인데, 그 나이가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영훈이 형도 그렇고 윤동이도 그렇고 뭐 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좀 변했더라고요. 영훈이 형이 요즘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너무 그래. 나도 가끔씩 하고. 원래 그런 말 전혀 안 하는데, 네, 요즘 쩡령이랑 저랑 둘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활동, 국내 앨범 계획, 국내 팬미팅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제가 그 오르빗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한국 팬분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있겠지만 되게 손에 꼽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 팬분들은 한 3-4명 있겠거니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꿈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벌면은 그냥 내 사비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Q&A 보고 유튜브 댓글이랑 그런 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헤일로 팬분들부터 해서 아직은 꽤 많이 저를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1년 동안은 일본에서 제가 바짝 벌고, 안 되면 그냥 제 돈으로 제가 팬미팅을 한국에서 열던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하든지 하겠습니다. 파니콘에 희초가 아닌 키무이로 올라왔던데 이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좀 복잡한 이유야. 사실 내가 군대에서 싸웠던 이유도 이거였고, 우선 파니콘 방향성 자체는 사실 희초가 맞아요. 오르빗으로서 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원래 파니콘 자체가 오르빗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이래서 원래 몇 명은 하기 싫어해서 희천 형한테 상담을 해볼게요 이랬었어요, 애들이. 결국엔 다 하는 방향성이 됐고, 그게 되더라고요. 티켓팅, 뭐 굿즈 판매 이런 것까지 되더라고. 근데 일단 내가 지금 키무이가 문제가 뭐냐면은, 앨범 예약 이런 것들이 키무이 팬클럽이 없다 보니까 다 오르빗으로 했잖아. 그래서 좀 이게 어중간하게 그냥 그 말 그대로 뭐 시초가 쏠려면 키무이 이것 때문에 싸운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선 파니콘을 그냥 키무이의 팬클럽으로서 돌리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됐고, 가장 큰 거는 키무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이죠. 저 솔로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팬클럽을 만들 수도 있어 앞으로 회사에서. 근데 일단 그 파니콘으로 하면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안 하면 나 때려친다 이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사장님이 저도 그럼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이래서 주유를. 저 회사랑 사이 좋아요. 키무이 로고 탄생 비화. 탄생 비화는 심플하고 알기 쉬워서 보기 좋대. 되게 예쁘대 사람들이.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생각한 거고,
로고라 함은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키무이 로고라면 키무이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키무이 카타카나를 조합한 거였고, 삼각형으로 하게 된 건 내가 삼각형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디자인이 삼각형이 그려지더라고. 그래서 훈련소 가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초반에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게 수첩에 막 그렸는데 초안 같은 게 있어. 나중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첫 싱글 제작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 야, 이렇게 마구리로 해도 잘 나올 수 있구나. 이게 된다, 야가 인상 깊었죠. 이게 되네네. 이게 되네. 입대 전에 이게 말도 안 돼. 일주일 만에 준비해서 이게 되네. 그래서 사실 창피해요, 지금 되게. 더 퀄리티를 좋게 낼 수 있는 건데 너무 급하게 해서. 사진집 촬영 때 로케 선정 및 어떻게 찍히고 싶었는지, 뭐 가장 마음에 든 의상은 뭔지. 일단 의상은 다 제 사복이에요. 그리고 사진집을 찍기 위해서 구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 일단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담배 문 거.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그건 거고, 약간 사진집이라 그래서 포인트 준 거는 그 목도리하고 그 깔깔이 입은 그 베이지 톤.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후회되는 거 하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실 그 사진집 로케가 저희가 그냥 놀러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알던 곳을 갔는데 찍고 나니까 이제 팬분들이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린 나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을 찍으면 자주 가는 곳이 아니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찍히고 싶었던 거는 뭐 찍히고 싶었던 거라는 질문이니? 어떤 이미지로 찍혔으면 좋았었는지.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왔어요. 제가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애가 현성이기 때문에 얘가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거니 하고. 입대 전 심정. 팬들이 기다려줄지 불안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간 건지, 아니면은 기다려줄 거 아니까 준비를 해놓고 간 건지. 이거를 물어보죠. 좀 어렵네, 질문이. 근데 이해는 했어.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정말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도 나는 사실 팬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었어. 내가 먹고 살려고 해놓은 거지. 핀트가 맞지 않는 저거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일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한 거지. 딱히 누군가를 위한 거냐라고 하면 저를 위해서 했던 거죠. 오르빗에서 헤일로 노래를 할 생각이 그건 굉장히 배려가 없고 예의가 없는 질문일 수 있어. 실례인 거지. 왜냐면은 지금 준이랑 토모랑 슌야랑 유한테 가서 얘들아 오르빗이 아니라 헤일로 노래할래 얘들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애들한테 야 나 헤일로 하고 싶은데 지금 헤일로 못하니까 니네랑 하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7명에서 헤일로 노래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난 성호 형, 이능이 형, 재용 형 못 봐, 미안해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아까 내가 이제 헤일로 처음에 멤버들한테 마음을 안 열었다고. 나는 그게 많이 후회되고 해가지고, 심지어 유고는 너네랑 같이 자기도 했잖아. 난 유고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이 불안한 그게 있었어. 항상 오르빗 애기들이 형들은 헤일로를 해왔으니까 그 관계가 깊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래서 다 오픈해서 보였어. 야 나 오히려 윤동이, 영훈이 형한테 내 친구들 안 보여줬다, 현성이, 성호 안 보여줬다, 니네한테 처음 보여준 거다. 그만큼 난 니네한테 더 오픈했고 진짜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동일 성산이다. 이 인간들이 나한테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다, 똑같다 나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재용 형이랑 나랑 같이 계속 만났다 그랬잖아. 재용 형이랑 나랑 잠깐 맥주 한잔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애들을 데리고 갔어, 준이랑 유고랑. 그래서 다 소개도 시키고 지금 다 잘 지내고, 그리고 토모가 지금 내가 티셔츠 준 게 있는데 계속 입더라고. 그거 재용이 형 옷이야. 영상통화도 다 했고. 그래서 지금 애들끼리라고 그러면 형들한테, 큰형한테도 미안한데 다 사이가 좋고. 그런데 일적으로 가면 나는 그건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단 그게 있을 거야. 또 오르빗 팬들 중에 헤일로 팬이 아닌 분들은 얘는 뭐 하자는 거냐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헤일로 팬들은 얘네 뭐 하자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난 양쪽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한테는 이익거든. 난 중간을 찍어야 돼, 잡아야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 삶에서 음악 활동의 중요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저한테는 사실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음악을 듣지도 않아요. 음악을 들으면은 내가 분석을 하더라. 즐겨야 되는데, 온전히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재즈, 클래식 이런 것만 들어. 탑라인이 있으면 내가 분석을 해. 라인을 일로 탔네? 화성을 저렇게 갔네? 이런 걸 내가 따져.
난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음악 안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라 그런데 내가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 아니야? 최근에 많이 듣는 곡 이런 그리고 만들고 싶은 곡. 최근에 많이 듣는 곡은 제가 그 작곡가 분들의 데모 녹음도 많이 해요. 다른 가수들한테 팔 그 노래들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쓴 노래라던가 다른 작곡가 형들이랑 같이 쓴 노래를 들어요. 일로써 듣는 거죠, 사실. 그걸 가장 많이 듣고, 만들고 싶은 노래는 짜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수치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썼던 노래들을 지금 내지 않는 것도 있는 거고. 백일업이라는 트랙 가이드도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뭐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대. 사실 그거를 데모 그리고 코러스까지 다 녹음을 해놨어요. 가사를 미리 준이한테 쓰게 시켜서 내가 입대 전에 백코러스로 제가 미리 녹음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데모도 어차피 제가 부른 거라서 애기들이 제 목소리 듣고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탑라인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좀 들려드릴까요? 들려달라는 거지 그거? 살짝 들려줘 봐.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들려드려. 뭐 이런?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뭐 이러고 끝나지. 네. 만약 이게 정말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풀게요. 현성이랑 상의를 한 후에. 영향받은 아티스트. 영향받은 아티스트는 많은데 영향을 좋은 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콜라보 하고 싶은 일본 아티스트 있어? 있는데 돌아가셨어. 곡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곡을 쓸 이유가 타당한가? 한국어 노래 만들 가능성도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팬분들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국어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면 나왔을 거야. 전에 인터뷰에서 뭐 일본어로 나오면은 본인 이야기고 가사가 영어로 나오면 픽션이었는데 한국말로 만약에 가사를 쓰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게 나는 그 얘기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를 섞으면 픽션이라는 뜻이었고, 내가 왜 영어가 픽션이다라고 룰을 만드는 거냐면은 영어를 넣는 게 나한테는 치트키 같은 느낌이야. 그냥 음절이 딸릴 때 뭐 진짜 할 말 없을 때 베이비를 넣는다거나 거를 넣는다거나 이러면 그냥 끝나버려. 너무 쉽게. 그리고 발음 자체도 영어가 노래하기 편한 구강 구조거든. 그래서 영어가 냈다는 치트키인 거지. 진짜 할 거 없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야. 내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적어도 내 얘기할 때만큼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지 말자라고 해서 이악 물고 영어를 쓰지 않는 거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거나 싫어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영어 자체가 가사에 들어가면 너무 쉬워지니까,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작사 과정에서 한국어를 먼저 쓰고 일본어로 넘기는지 아니면 일본어를 먼저 쓰는지. 이거 얘기 길어지겠다. 자, 여러분, 가사라 함은 시예요, 시. 시의 3요소가 뭐냐? 운율, 심상, 주제야. 뭐 주제는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이클립스, 일곱목 모였다. 주제 너무 쉽죠? 그리고 심상이 뭐가 있냐면은 7개가 있어요. 미각적, 촉각적,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그리고 오감적 심상이랑 그리고 역동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있어서 7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심상이? 그 글을 읽을 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감이 역동적이거나 공간이 느껴진다거나 이마 오로스 블라인드 하면 그 방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운율이 뭐냐면은 뭐 외형률, 내재율, 뭐 음이율 이런 건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단어로 리듬감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는 그냥 라임인데, 그 라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만들어서 번역을 하면은 한국어로 기껏 라임을 다 짜놨는데 다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일본어로 생각을 합니다. 멀리 돌아왔네? 그리고 한국어로 생각하면 한국어로만 하고 일본어로만 일본어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다 그 이거를 다 생각한 거죠. 근데 한국어로는 그걸 못 생각하지. 나 좀 있어 보이지 않았냐? 저 마구리로는 안 해요. 어중간하게 안 해. 한 번 파면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먼저 쓴다고? 작사할 때 어려운 의미나 예쁜 표현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선 평소에 단어를 한국어로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클립스 가사 중에 벌스 2부터는 그 곡 얘기거든? 이치와리노 카케라가 라즈라이트고 민즈민 카레테코 요조라가 유니버스고 오르시코 소메라르타 츠키가 블라인드고 다타 이치분 스기나의 코오카츠나 모노가타리가 이클립스예요. 그래서 그런 코오카츠나 같은 게 발음이 너무 이쁜데 그걸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활하다 약간 이런 거를 이게 일본어로 뭐지?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고 외워놓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본어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추는 거지. 따로 적어놓진 않아? 메모장에 적어놓지. 이게 더 보물이지. 그러니까. 가사 얘기 한 번만 더 할게. 그게 있는데 이게 제가 물론 칭찬인 거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는 거는 제가 쓴 가사들을 봤을 때 평가를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물론 해주시는 분들도 안 좋은 평가를 계속 다시겠지만 좋은 평가 중에 이유가 하나가 외국인이 이걸 썼다라고 고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나는 그런 베네핏을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일하기로 한 곳은 일본인데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런 걸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게 너무 나는 자존심이 상해. 그냥 내가 외국인인 거 말건 그 가사 하나만 봐줬으면 좋겠어. 이 가사가 그냥 좋은지 나쁜지만 봐줬으면 좋겠어. 그냥 좋다면 좋은 걸로 끝나는데 좋다. 외국인이 이걸 썼다고?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 키무이로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내 최종 목표는 키무이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키무이로서 해왔던 걸로 놀고 먹는 게 내 최종 목표인 거지. 키무이랑 오르빗이 왜 나눠진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네. 사실 저는 진짜 밑바닥에 있었거든요. 헤일로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본에서 공연할 때 팬분이 6명밖에 안 온 적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거를 경험을 해온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내 팬분들이 지금 오르비 팬분들이 난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11월 팬미팅도 다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 천석이. 그리고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애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미 만족해. 근데 내가 오르비스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애들 대장으로서 있는 거고 리더로서 있는 사람이 만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김희천 본연의 속마음은 나는 이미 너무 과분하고 감사해. 뭐 예를 들어서 오르비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돔에 서보는 것도 목표다 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서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헤일로 때 물론 단독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무대를 섰던 적이 몇 번 있어. 뭐 한국에서든 어디든 내가 그렇게 플레이어로도 서본 경험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관람객으로서 티켓을 예매해서 간 적이 있는데 둘 다 좋지 않았어. 무슨 이유냐면은 공연을 보러 간 거고 음악을 들으러 간 건데 너무 멀어서 이미 울려서 들려서 노래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 첫 번째. 그리고 너무 멀어서 나는 저 사람을 실제로 보러 왔는데 진짜 콩알만해 보여서 결국엔 스크린을 봐. 나는 오히려 작은 공연장에서 그냥 뭐 많아야 뭐 200명, 300명? 300명도 많아 솔직히.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다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 나는. 키무이는 그냥 김희천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오르빗은 그러면 안 되지. 오르빗은 더 위로 올라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눈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억지로 나누려고 하는 거야. 내 이 얘기가 오르빗 쪽에 붙지 않기를 원해. 야, 쟤 만족했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기를 바래 나는. 오르빗은 더 잘 돼야 돼. 근데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너무 과분하다. 근데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엄마도 챙겨야 되고 이모도 챙겨야 되고
누나도 챙겨야 되고 동생도 챙겨야 되고 현성이도 성우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멤버들도 내가 신경을 써야 돼서, 그래서 아까 빠따친다 그런 거예요. 애정에서 하는 소리예요. 질문은 다 끝났고 우리 다음 가까운 행복 스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까? 우선 지금 8월인데 제가 9월 달에 일단 당장 일본을 넘어갑니다. 일단은 오르비스로서 먼저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나도 오르비스로서 먼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9월 중에 준비를 좀 하고 11월 달에 있는 팬미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 아마 키무이 앨범이 나오고 바로 이제 오르빅 콘서트를 돌면서 키무이 콘서트도 간간히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르빗이랑 키무이를 나눈다고 해서 제가 오르빗을 언급을 안 한다는 게 멤버에 관한 그런 일화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제가 오르빗인 거는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서운해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오히려 더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뭐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다음 영상 오늘 하나 더 찍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